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유능성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유능성과 주장성, 유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많이 어떻게 본다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탁월한 그런 감각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장한다. 당신은 어떤 주장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효능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실력이 있다.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유능감과 주장성이 탁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우리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긴장 속에 살아가거든요. 긴장을 덜 할 수 있는 것, 긴장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긴장을 좀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오늘은 유능감을 개발하기. 자, 유능감을 개발하기. 페이지, 교재 141페이지 저랑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유능감을 어떻게 개발하냐? 토익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competent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competent, developing, D-V-E-L-O-P, develop, ing, 개발하기, developing 하기, 개발하기, D-E-V-E-L-O-P-I-N-G,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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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 developing, competency, C-O-M-P-E-T-E-N-C-Y, competency, 유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재도 유능성을 개발하기, 유능성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그 변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변형들이 유능한 이런 말 할 때 competent, C-O-M-P-T 이게 동사죠. compete 동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와 경쟁하다.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유능성이라고 하죠. 누구누구와 해가지고. 그래서 참고로 말합니다. 우리는 동양대학교 정말 우리는 효능감을 가지고 유능성을 가지고 누구누구와 경쟁하다. 여러분 compete with 교수님 또 주 전공이 영어잖아요. 그래서 competence, compete with 누구누구와 경쟁하다. 명사는 competition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compete with. 그래서 여러분 자 보너스로 말합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도 알고 있고요. 전치사 앞에 동사는 100% 자동사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타동사 뒤에 전치사 못 나와요.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오늘 보너스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의 형용사가 이건 동사고요. compete, competency, compete, competent, C-O-M-P-E-T-E-N-T, competent 하면 유능한 이란 말이죠. 유능한. 여기까지. 자, developing competency, 유능성을 개발하자. 여러분, do you develop your competence? 여러분 유능성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do you have a competency? 유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재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같이 이 복잡하고 첨단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능동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능해야 된다. 야, 유능해. 척척 박사야. 유능해. 능력이 있어. 일이 똑 부러져. 야, 뭘 저렇게. 야, 모르는 게 없어. 정말 유능해. 법이면 법, 그 다음에 사회 지식이면 지식과 지혜가 저 걸어다니는 맞는 박사야. 이런 다방면에 유능한 사람, 일처리가 좋은 사람, 또 여러 사람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 능동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와 부럽다라고 하는 말이죠. envy하죠. 부러워하죠. 유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유능성이 만약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유능성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에 집안일 지금 갑자기 집안에 뭐가 고장 나가지고 이런 걸 수리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정말 전구 하나 끼는 것도 힘들어하는 또 하나 그냥 나사 하나만 조이면 되는데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 또 AS 하는 것,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 자가용에 대한 기본 지식, 이런 것들, 또 집에 대한 수리에 대한 기본 지식,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를 다 불러버린다라고 하면 돈, 시간 낭비가 되고 빠른 시일 안에 자가가 내 스스로 좀 고칠 수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융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융성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나 지식을 말이지. 야, 유능해. 일상생활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것은 전문적인 유능성도 되겠지만, 그런데 모두가 다 전문적인 유능성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박사가 되면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왜? 자기 분야만 파버리니까. 남의 것은 몰라요. 여러분, 남의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여러분, 법을 모르면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법을 몰라. 근데 일정 정도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법률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노무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노사관계 지식이 있고 법률 지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활법률 지식이 있어. 근데 이런 것이 아예 맹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우리 교재에서는 유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집수리를 못한다? 친구 사귀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 모이는데,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예요. 정말 사람들 모이는데, 자 이제 화제가 뭘로 딱 갑자기 도냐면요, 디스커션의 화제가 부동산 쪽으로 갑자기 돌 때가 있어요. 또 로또 쪽으로 돌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코인이잖아요. 코인.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주된 대화의 주제가 주식이에요. 주식이 영어로 뭐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을 주식이 아니라 스톡이라고 하는 말이죠. 스톡. 주식이잖아요. 주식. 이 주식이 계속해서 도는데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한마디 못하면 스트레스예요. 제일 스트레스가 됐던 것이 뭐냐면요, 골프였어요. 골프. 그래서 배우는데 골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부자들만 한다, 돈 있는 사람들만 한다, 뭐 좀 좋지 않은 시각이다,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비즈니스에. 그래서 여러분, 토익의 골프가 나와요. 토익의 골프 용어가 나옵니다. 토익은 비즈니스 용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였냐면요, 막 이렇게 나와요. 야, 뭐 오비가 나왔다. 진짜 모르는 용어잖아요. 야, 뭐 메타를 쳐. 뭐 어떻게 알아요? 메타를 쳐.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냥 속담에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 전반적인 세상 지식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보편화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고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스트레스가 와요. 그것도 못해요. 그럼 몰랐어? 그래서 세상 돌아가고 있는 세상 일반 상식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정도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살아가는 좋은 유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 이게 상식에 해당되니까 벌써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competency, compete with 자동사 전치사 따라서 합니다. 자동사 전치사,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하면서 영어까지 공부하고 타동사 전치사는 안 돼. 왜?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미안하지만 전치사는 목적어 아니야. 동사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져. 또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마니까 지하의 골프 연습장에 처음 등록을 하러 갔어요. 등록을 하러 갔는데 저한테 어드레스 하라고 해요. 어드레스. 영어 선생님이 저는 어드레스는 분명히 우리가 주소라고 알고 있어요. ADDRESS. 어드레스. 이게 주소잖아요. 주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찌 운동 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 회원 등록할 때 주소 적고 집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무식해서 정말 어드레스 하세요. 여러분 어드레스 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드레스 적었어요. 주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저를 정말 무식한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직접 와서 가르쳐주고 옆에 사람들은 키득키득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드레스가 뭐냐면요. 토익에 여러분 듣기 LC 파트 첫 번째가 사진묘사 문제잖아요. 사진묘사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남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자가 하반신이 안 보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 얼굴은 돌아가면 안 돼요. 얼굴은 이렇게 이제 골프의 기본이 이런다고요. 이렇게 치고 나서 공을 끝까지 봐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치는 거잖아요. 아, 정말 딱딱 소리가 너무나 스트레스. 아, 딱이네. 여러분. 다음에 골프 꼭 한번 배워보세요. 공이 딱딱딱 소리가 나면 오 스트레스가 정말 해소돼요. 스트레스. 그래서 나가는 거 봐요. 누구는 골프 애호가들은 그랬어요. 야, 푸른 들판을 보면서 들판이 너무 시야가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도 나오잖아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그래서 야 이렇게 정말 화려한 옷 입고 색깔 옷 입고 이렇게 고급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겁니다. 딱 자고 이것이 공을 칠 자세를 취하다. 어드레스가 동사로 이게 동사로 공을 칠 그래서 사진의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The man is addressing. 그러니까 뭐요? ADDRESSING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골프 클럽의 대표님 이야기는 코치 감독님 이야기는 골프 연습장이니까 이제 뭐 코치 아니면 대부분 작은 데는 영세 안 되는 대표가 코치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은 나한테 어드레스 하란 말이 공을 칠 자세를 잡아라 그 말이었어요. 자세 잡으세요 그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 하겠어요? 주소 적었어요?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무시겠어요. 알겠죠? 이럴 때는 좀 웃어주세요. 웃어봐요. 어드레스는 주소가 아니에요. 골프 영어 공을 칠 자세를 취하다. 어드레스 우리 알고 있는 주소. The man is addressing. 여러분도 저와 같은 무식하면 안 돼요. 어드레스 하라고 하면 골프 영어에 가서 이게 공 잡으세요. 골프 클럽을 채라고 하죠. 골프 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날려버리는 거. 이렇게 쭉 있다가 공을 칠 자세를 취하다. The man is addressing. 공을 칠 자세를 취하다. The man is addressing. 공을 칠 자세를 취하다. The man is addressing. ADDRESSING. 공을 칠 자세를 취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하냐? 물론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다 유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옵니다. 유능성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나 지식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뭘 하나를 못해. 야, 차도 운전도 잘 못하고 간단한 것도 이게 잘 못하고 집에 있는 간단한 것도 수리도 못하고 뭘 이런 걸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 되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요새는요, 인터넷에,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다 욕실이 있잖아요. 욕실에 한번 볼게요. 욕실에. 자, 이게 욕실이다 하고, 욕실에 가면은 대부분 이제 타일이 있잖아요. 타일. 이렇게 욕실 타일. 이걸 타일이라고 하죠. 욕실 타일. 또 어떤 적은 데는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기 빈틈을 메워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빈틈을 메워주는 거. 이렇게 메워주는 게 있잖아요. 욕실에. 지금 보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줄눈이라고 해요. 줄눈. 욕실 줄눈. 이게 떨어지면 이게 흰색이에요. 흰색. 이게 떨어지면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누수가 돼요. 누수가. 흰색으로 돼 있어. 흰색으로. 이렇게 타일과 타일 사이에 흰색으로 이렇게 석회석 같은 것으로 이렇게 쭉 해놔요. 근데요. 요새 유튜브가 가장 대세잖아요. 유튜브에 줄눈 작업하면 철물점에 가서 10,000원 정도면, 10,000원도 비싸. 10,000원 정도면 사가지고 그냥 개인이 해도 돼. 아주 초보자들도 잘 하더라고요. 물론 또 유능하지 못한 사람은 못 할 수 있어. 근데 잘한 사람들은 얼마나 해. 근데 이거요. 한 번 맡기면 50만 원 이상. 여러분 한 번
번 맡기면, 물론 전문가한테 하면 깨끗하게 나와버리죠. 한 번 맡기면 50만 원, 70만 원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사서 한다면 여러분 5천 원에서 만 원에서 끝나버려요. 물론 좀 노력은 들겠죠. 초보자니까. 이렇게 우리는 유능하지 못한 데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유능성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 자, 그러한 것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을 말해주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뭐냐? 가장 싼 값에 물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분도 있어요. 막 그러면 가장 싼 값에.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통 경제적인 논리에서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그래요. 집 구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막 그 집 구할 때 좀 더 없어요. 이게 중개인한테 물어줘.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싸고 좋은 것은 없어요. 더 비싼. 사실 그럽니다. 싸고 좋은 건 없어.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선배 교수님 한 분은 그분은 값싸고 좋은 것을 가성비 좋게 고르는 기술이 있더라고. 그분이 산 거면 정확해. 그분은 값싸면서도 좋은 거, 싸고 좋은 것을 그분은 고르는, 이것도 유능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냐? 시험 공부를 정말 아주 그냥 재치 있게 지혜롭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시험 공부. 아주 시험 공부. 무조건 그냥 시험 공부 양이 아니라 아주 효과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서머리를 잘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또 뭐냐? 농담이 유익한 사람도 있어요. 농담할 줄 아는 사람들. 농담. 여러분 들깨 칼국수 좋아해요? 저는 들깨 칼국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들깨 먹으면 잠이 들깨니까.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 망고를 보면 이 망고 얼망고, 오렌지를 먹은지 참 오렌지, 이렇게 과일 개그를 하든지 뭔가 촉촉촉촉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차라리 썰렁해버린 것도 농담을 잘하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 인천에 앞바다가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는 뭘까요? 인천 엄마다죠. 아직도 웃지 못하고 아직도 2시간 후에 웃고, 왜 교수님이 갑자기 인천 앞바다의 반대가 인천 엄마다라고 말했는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천 앞바다 엄마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앞바다 엄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 개그감 또 농담 조크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농담도 도움이 되잖아요. 조크, 윤활유가 되잖아요. 벌써 분위기가 쫙 흐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유능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유능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 A와 B가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 가지 모임에서, 어떤 모임에서, 어른들 모임에서 계속해서 이제 골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실제 지금 A입니다. 실제예요. 스트레스 쌓이더라고요. 왜?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골프 이야기가 딱 나왔어. 근데 3명이 앉아있는데 실제 경험한 거예요. 실제. 왜냐면 이래야지 효과적이니까. 근데 3명이 항상 명절 때마다 만나는 그 모임이 있어요. 한 명은 친구, 한 명은 1년 후배. 대학 친구, 대학 후배. 근데 예전에 골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골프를 못 쳐. 정말 그냥 그 순간이, 그러니까 다른 주제로 막 넘기려고 하죠, 근데 저는 다른 주제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스트레스.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 많이. 그래서 이 유능성이 막히다 보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행스럽게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유능성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회인으로서 시대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에 떨어지면 안 된다. 트렌드는 우리가 입고 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주식이 나왔다. 주식을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뭐 하지 말라고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성인인데 감은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거구나 주식이. 이거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주식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멍 나고 관계없어. 멍.
그럼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잖아요. 대화를 알고 가야죠. 이렇게 멍멍멍멍멍이 아니라 멍멍멍멍이 아니라 나도 대화를 이끌고 가는 어떤 주장성, 리드성, 창조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유능성에 다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43에 유능성을 체크하는 능력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통달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력서 쓰기, 면접. 면접만 오면 아주 심장이 벌컹벌컹벌컹하고, 보고서 쓰기. 어떤 사람들은 보고서 아주 그냥 정말 선수들처럼 아주 그냥 도사급들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스 시간표 읽기. 버스 시간표 이렇게 버스 시간을 또 못 읽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력 쓴다든가 면접을 한다든가 보고서를 쓴다든가 사회적 기술 또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분노를 다룬다는 것이 잘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간 관리가 안 되든가 또 회의를 내가 해야 된다. 회의를 이끌어야 돼. 자, 누구누구 회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회의를 이끄는 것이 잘 안 돼. 이런 것도 중간에 사이를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안 되는 경우는 상당히 그렇지 못한 그런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즉 말해서 유능감이 부족한 유능하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 이러면 그래서 오늘은 유능감을 개발하고 골프가 안 되면 골프 좀 개발하고 좀 부동산이나 주식 다 경제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거 좀 영어도 알고 영어도 좀 알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유머가 안 되면 또 유머 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유머도 좀 개발도 하고 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또 정 안 되면 교수님한테 유머에 대해서는 좀 물어도 보고 이런 것들을 왕이 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넘어지면 킹콩이라고 하죠. 킹콩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 우유가 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죠. 아야. 세종대왕이 좋아하는 우유는 아야 어요 우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야 어요 우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야. 자, 144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유능하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능성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유능성을 결과적으로는 유능성이 부족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탈피하기 위해서 유능성을 개발해버리자. 골프 계속해서 골프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이야기 가든지 그 친구와 후배뿐만 아니라 어느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골프를 칠 줄 아니까 어때? 골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해나갈 때 여러분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데 유능성이 부족한데 여러분한테 유능성을 지금 체크하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능성을 체크해봐라. 이력서를 어떠냐, 버스 시간은 어떠냐, 시간은 어떠냐, 회의를 어떠냐, 보고서를 쓰는 것은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한 유능성이 여러분에게 잘 갖춰져 있는가. 내 유머 능력은 어떠냐, 안전이 어떠냐, 사회적 관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있는 스트레스 요소들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 요소 중에 유능성이 부족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좀 약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여러분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유능성. 그리고 나서 유능성과 함께 오늘 유능성을 개발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유능성을 개발할 때 유능성은 누구랑 맞서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유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ompete with 자동사 타동사인데요. 자, 자동사 전치사인데요. 유능성과 함께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여러분 주장성입니다. 주장. 여러분 주장하다가 insist죠. insist. insist. insist.
in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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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st. insist, insist인데요. 주장하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곤란해요. 근데 말이 되는 것을 또 꼭 해야 할 말을 주장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 누구 발표해 볼 사람 하면은 막 여기서는 발표도 하고 싶은데 이게 막 틀리면 어쩔까?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내 삶,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주장을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순서가 정해져 있고 자기가 지금 할 차례가 된다면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자기 말을 해보지 않은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손해가 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말이야. 왜 나는 주장력이 부족하지? 왜 나는 주장하지 않지? 여러분, 이 시간부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유능할 뿐만 아니라 주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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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장이란 말은, 여러분, 주장이란 말은 내 생각과 내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의견, 감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간섭받을 때 내가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한테 왜 그러지? 나 안 되는데? 뭐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또 제3자한테. 야, 저 얘는 왜 불편하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하세요. 너 왜 그래? 나한테. 왜 이거 잘못됐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근데 뭐 옆에 친구가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 그 카페 가는데요. 카페에서 뭐냐면 작은 어디 전원에 있는 그냥 뭐 메뉴, 식사 메뉴 몇 개 하고 커피숍 하는 전원에 있는 아주 전원 카페예요. 아주 전원에. 저는 이제 커피 마시러 가는데요. 가는데 거기 회장님인가 한 분이 80이 넘으셨는데 아무도 없어요. 서비스가 안 돼요. 그리고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늦게 온 사람한테 서빙을 먼저 해버리면 어째요? 이거 화나죠. 이거 화난 것이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나는 화 안 나요. 나는 비정상은 아니지만 너무 친절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게 화 안 나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아도 늦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서빙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나보다 늦게 온 친구보다 더 늦게 온 일행 3명인가 4명 남자분들이 그 이제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눈앞에 있으니까 그분부터 서빙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교수님 너무 그냥 깐깐하시네요가 아니라 다 당해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속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를 또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아니 여기요 이렇게 이제 보통 여기요 하잖아요. 오셨어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아니 보통 그런데 아니 이렇게 하니까는 그분이 뭐냐면 저 식사하느라고 늦었다라고 전혀 아임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임소리가 인사인데 제가 식사하느라고 이걸 깜빡 못했습니다. 자 주문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왜 주문도 안 받고 이러는데 식사하느라고 그리고 아임소리가 없어서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 아주머니 사모님 요 부분은 좀 늦게 오셨으면 이야기도 하고 주문도 여기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네 친구는 뭐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할 말 합시다. 주장성은 할 말 하는 겁니다. 할 말 하자. 할 말 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만하잖아요. 왜? 거기 144페이지에 나왔어요. 내 의견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의견과 내 감정을 표현하다가 간섭 받을 때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까지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세요. 잘못했잖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에요. 야, 주도권을 딱 쥐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주장성. 이 주장성의 결판이죠. 주장하는 거예요. 일찍 주셔야죠. 식사를 하고 나오셨으면 손님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설명 좀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서빙이 되면은 서빙 늦은 사람은 속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주도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능성과 주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자. 여러분 유능하냐? 유능합니까? 좀 유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자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 골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골프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 뭐냐면은 주장성에 내가 부족한 게 있어. 지금 절친 친구한테 조금 뭘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말을 못하고 있어. 저 친구가 사이가 벌어지면 어쩔까? 근데 대범한데 말을 못하다. 이게 얼마나 소갈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3개월 동안 소갈이를 하고 있어. 그 친구한테 전화도 못했어요. 제가 지금. 왜? 마음이 상했어.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따끔하게.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왜 이러니? 라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교재 여러분 수업 준비하면서요. 제가 더 도움이 됩니다. 유창해야 되겠다. 유창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러려면 배워야 되겠다. 당당해야 되겠다. 당당합시다. 할 말 합시다. 주도권을 쥐읍시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감정을 표현합시다. 행동합시다. 주도권을 쥐어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45페이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한번 제가 봐보겠습니다. 주도권을 쥐는 방법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는 방법이에요. 뭐냐? 자신의 권리를 옹호한다. 내 권리니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대신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돼요. 대화를 먼저 시작한다. 대화를 끄매낸다. 시작도 하고 끝도 맺을 줄 알아야 돼요. 대화 들어가세요. 대화. 친구야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점을. 불합리한 비판을 거부한다. 자기 주장이니까. 자기 위주예요. 불합리하게 막 비판하는 것을 듣지 않겠어. 나 거절하겠어.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라 이런 말.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덜 받기 위해서요. 지금 스트레스는 긴장이 쌓이잖아. 계속 쌓이잖아. 계속 3개월 동안 지금 친구한테 지금 말하고 싶은데 말을 지금 이거 못 하고 있으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이는 거. 아이고 머리야. 친구 만나기는 싫고.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한다. 자신의 요구와 소망을 다른 사람에 말린다. 칭찬은 더 받아들이고 칭찬을 할 줄 안다. 필요한 경우 아니라고 말한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장할 때 상대가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면 상대하고의 건전한 건강한 소통을 이루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증진면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주장이 상당한 스트레스 감소를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주장성이 부족해. 주장하지 않아. 어떤 학생이 주장하지 않아요. 주장성의 부족은 아주 흔한 문제며 스트레스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데서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주장하지 않는 데서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겠다. 상호작용의 증진은 주장을 함으로써 말하지 않고 있어. B한테 말하지 않고 있어. 계속 멀어져.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요. 교수님 멀어졌다고 하잖아요. 친구한테. 상호작용이 안 돼. 오히려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야기를 해야 돼. 옳다고 옳은 거. 아니라고 하는 거. 145페이지. 필요한 경우. 아니다. 친구야 이거 아니다. 너 이거 정확하게 아니다.
자기 주장을 하세요. 그래야지 친구가 자기를 골탕 먹이기 했던 아니면 자기를 얕잡아보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을 귀하게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랩으로 오늘 수업 뭘 우리가 배웠습니까? 유용성을 기르자. 유용성은 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기술, 내 집을 잘 고친다든지, 아니 뭘 잘 고친다든지, 아니 뭘 한다든지, 내가 지금 뭐 요새 유행이 되는 트렌드를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각종 안테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저 사람 야 그냥 맹탕이야 라고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말. 내가 유능하지 못한 데서 오는 데서 내가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왜 이럴까? 나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자기 그러면 유능하지 않고 무능감에 빠진단 말이야. 그럼 나 무능해 하다가 온전히 스트레스는 완전히 폭망하게 된다 이런 말. 주장하자라고 하는 말. 주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주장성의 부족은 흔한 문제이며 스트레스 원인이 됩니다. 주장하지 않는 게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주장을 공격한다라고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누가 내 권리를 무시할 때, 누가 내 권리를 침해해요. 내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권리를 무시할 때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밀어붙이는 건 아니에요. 내 권리를 내가 옹호해.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해야 돼.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걸 옹호하는 것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사회적 관계를 주도하고 내가 관계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성이란 말은 관계를 주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A와의 관계를 주도해 가라 그 말이에요. 너의 주장을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 말을 네 권리를 당당하게 말해라 이런 말이죠. 할 말 해라 이런 말이죠. 할 말 해라. 주장해라 라고 하는 말이 주장해라. 할 말 합시다. 근데 주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는 왜 네 할 말 하지 못해? 그러면 아니 어쩌고 저쩌고 어째서 소극적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왜 친구한테 말 못해? 그럼 대부분 이렇게 비주장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147페이지 보면요. 비주장. 147법이 왜 비주장하냐? 왜 주장하지 않냐? 저희가 두렵기 때문에. 괜히 그냥 우리 관계가 떨어질까 봐. 우리 관계가 앞으로 이상하게 될까 봐.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왜? 만약 관계가 떨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할 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쌍욕을 한 게 아니라 할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떨어질 것이 막 두려워. 괜히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놈하고는 그런 사람입니다. 갑자기 친구를 계속 제가 컴플레인 하고 있는데 친구야 미안해. 다시 한번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런 친구 만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상대의 그런 인격까지 그 인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주장되게 되는 거는 가치감의 부족이야. 왜 주장하지 않냐? 자기 자신에서 자신감. 여러분 자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는 소중한 여러분 남들 중요한 사람한테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말하죠. 여러분 제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요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부족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가 소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장해야 하는데 야 주장해봐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뭐냐 비주장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라면 자기 할 말을
대화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되면은요, 오히려 비이성적이 되어가지고 공격적이 되고 나중에 사건 터지면 더 복잡해져 버려요. 지금. 그래서 뭐요? 살인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건전하게 주장하는 훈련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건설적으로 비판할 줄 알아요. 그런데 평상시 주장력이 설득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고가 나오면 더 강하게 괴팍해져 버린다. 공격적이 돼버린다. 그래서 살인도 나오고 그런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 자기 주장, 자기 설득, 자기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장이 되도록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잊지는 않아야 돼요. 인생은요. 내 삶 내가 개척해야 되잖아요. 내 삶을 내가 개척해야 돼. 그래서 내 권리를 내가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야 돼.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우리 가족, 우리 사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래서 내 부분에 우리 가족이 이것은 당당하게 유능감을 가지고 자기 주장력을, 설득력을 발휘해서 자기 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복잡하다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옆집 시끄러우면 가서 일하세요. 가서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해야 돼요. 맨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쌓여요. 이야기하세요.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겠죠.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이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우리에게 윗집은 좋은 이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충분히 이해하며 더욱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드럽게. 근데 막 할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칼부림까지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능감을 갖자, 주장감을 갖자, 유능성을 갖자, 주장성을 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건강한 긍정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인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조금 내가 부족한 것들,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한 것들은 요새 유튜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욕실줄눈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작업을 해.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일당을 받아. 하루. 이걸 해냈을 때, 일당을 받으란 말은 농담입니다. 이걸 해냈을 때, 우와, 얼마나 효능감. 요새는 셀프가 많이 나오잖아요. 셀프 DIY, 셀프로 하는 것들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이런 거 좀 합시다. 해냅시다. 이러면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장합시다. 주장할 말 합시다.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중간고사 이후 경희대학교 임용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